안녕하세요. 마인드속 이유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미적분 기하 확통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과연 맞는 나에게 유리한 방법인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은 내신부터 조금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학교 교육 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내가 아무리 듣고 싶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우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학교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항상 한창 수강 신청을 받을 텐데 아마 이 두 개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미적분 교육과정 자체가 수원 수투를 배우지 않으면 미적분을 배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미적분 내용 중에가 수학 2에 나오기 때문에 수학 2를 들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2학년들이 수학 1을 1학기에 수학 2를 2학기 때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미적분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 2를 배우고 난 고등학교 3학년에 들어가실 수 있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에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연계되는 내용이 없어서 기하 단독적인 과목이라서 그건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 문이과를 가르지 않고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다 일반 선택으로 들어가 있어서 다 이제 들으실 수도 있고, 반드시 필수로 들어야 될 과목성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해당하는 거는 학교 교육 편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본인한테 수강권에 해당하는 선택권이 있다. 그럼 당연히 인원수가 많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신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의 선택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니까 요거는 조금 고려하실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똑같은 비율이라고 했을 때에는 난이도가 쉬운 걸 선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배우는 거나 점수를 따는 거나 할 때 굉장히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드릴 거는 이제 수능적인 관점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과목의 내용의 단원적인 특성을 보시면 보다 조금 선택하는데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은 수원 수투는 문이과에 가르지 않고 공통으로 수능 시험을 보는 과목이죠. 75점, 즉 75%에 해당하고, 원래 수학에 해당하는 수능 시험에 해당하는 거는 30문항 100분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100점 만점 중에서의 75%가 공통과목 수원 수투에 관한 거고, 나머지가 요 3개를 선택하는 거가 25%, 25점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을 가릴 거 없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걸 널어놨어요. 서울 지금 과기대와 같은 경우만 문과는 확률과 통계로 봐라 라고 이제 정해놨는데,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 이과 학생들이 굳이 시험을 선택하는 이것을 같이 경쟁해가면서 어려운 거를 더 배워가면서 이걸 선택할 학생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거의 문과 학생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럼 지금 5월 1일 날 지금 상위 지금 10일 서울에 있는 11개 학교들이 이제 발표한 것 중에서는 대부분 이과 학생은 미적분 아니면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게 더 선택하는 게 수능적으로 봤을 때인 거죠. 그럼 보면 본인이 지금 수학2를 미적분에서 하는 거를 수학2에서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조금 더 어떠한 것이 익숙한 것이 좀 선택한 게 그나마 무난하실 수 있어요. 이것의 심화 내용이 바로 미적분 내용이어서 제가 이 관련된 거를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2005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수학을 수능에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경우에 수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때 이산수학, 미적분, 기하 벡터에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5문항 고르는 것 중에 물론 선택이었으나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학교 교육과정의 편제 특성상 대부분은 미적분을 가르쳤고, 따라서 학생으로 하여금 그때 당시 때 사교육이 막 그렇게까지 학원들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산수학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산수학을 따로 가서 지금 수강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학교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대부분 그거에 맞춰서 미적분을 그냥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미적분을 봤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러면 학교 교과 과정에서 수학2는 공통 과목이니까 반드시 미적분을 먼저 배운다 그러면 대부분은 익숙하게 미적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요. 또 하나 2021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과 학생 같은 경우 미적분을 반드시 봐야 하는 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만약에 이 학생들이 재수하게 될 경우예요. 그러면 본인들은 지금 수능 준비를 이미 기하를 선택을 안 했었는데 미적분을 내버려 두고 기하를 도로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게 됐을 때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이쪽에 더 가이된다고 생각하면 인원수를 고려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우리의 등급제로 봤을 때는 인원수를 많은 걸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해하시죠? 자, 이게 지금 미적분의 특징인데 이것에 해당하는 제가 난이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으면 미적분과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미적분 2 내용이 범위가 미적분 2 내용에 해당하는 일부는 수학2에 들어가고 나머지가 미적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줄어든 범위가 없는 반면에 기하 같은 경우에는 기하 벡터에 있었던 공간 벡터 내용이라든지 공간 도형의 방정식이 빠집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이냐면 지금 수능 고3 애들 중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킬러 문제가 21번, 30번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미적분 단원에서 지금 차지하는 건데 그건 그대로 살아있는 반면에 기하 같은 경우 이 단원이 29번 킬러 문제 마지막 하나를 또 결정하는 거가 이 큰 단원인데 그 큰 단원이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킬러 문항을 낼 수 있는 단원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원래 기하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내용을 배울 게 원래 적은데 그나마도 변별력 있는 단원이 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 받기 굉장히 쉬운 과목이 되고 내용 자체가 미적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낯선 과목이니까 학생들이 이 과목이 어떤지는 경험을 해봐야 그나마 미적분이 나을지 기하가 나을지를 선택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이 두 과목 둘 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편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미리 선행학습을 해서 고민해 보시지 않으시면 고3 가서 둘 중에 어떤 과목이 더 맞을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주의할 점은 지금 제가 여기 써놨는데 미적분에 해당하는 거는 일반 선택 과목이세요. 근데 기하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요. 그럼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차이점 알고 계시죠? 지금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9등급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서 찍었어요. 고1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해당 내신 반영하는 방법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 9등제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내신 반영이 반드시 됩니다. 근데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 절대평가로 되어 있어서 성취도 ABC는 나오나 등급이 표식이 되지 않아요. 근데 현재 지금 대학교들의 내신 반영하는 현 상태를 보면 내신 등급이 나오지 않는 즉 표준 편차 점수가 나오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내신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의 선택을 여기서 내신 반영이 되지 않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내신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를 고려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제 서울대에 관련 얘기인데 지금 5월 1일 날 이 선택 과목에 관련된 걸 지정하면서 서울대에서 같이 발표한 게 바로 뭐냐면 선택 과목 이수에 따른 가산점이죠. 네, 그거 링크 제가 같이 걸어드릴 거니까 블로그에 한번 내용 같이 보실게요.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거의 주요 골자가 일반 과목 몇 개, 진로 선택 과목 몇 개를 들었을 때 이 과목을 한 게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만족하면 가산점을 어떤 경우 1점 줍니다, 2점 줍니다 이렇게 되는데 최상위권에서 0점, 소수점 몇 점 차이로 이게 합격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정시 모집에 이미 1점, 2점을 줍니다는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그 다음 코멘트라는 거예요. 이수한 성취도나 이수 단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물투, 화투 이런 투 과목들이 다 들어가기도 하고 수학에서는 기하 과목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 성취도가 ABC 중에서 어떤 성취도를 했는지보다도 과목을 이수했다는 사실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면 성취도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는 그게 더 큰 점수로 반영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감안하셔야겠지만 우선은 수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시모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거를 수강하는 게 내신 반영 안 되긴 하지만 내신 반영 안 되는 대신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서울대 하나만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결정하는 게 내년 4월일 텐데 그때 이제 공대 같은 경우는 기하를 굉장히 많이 벡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이과 과목 뭐 대학들 중에서 특히 이 학과에 진학할 때는 이걸 가산점을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기하 과목이 굉장히 또 크게 작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선은 모든 수능적인 거는 내년 4월에 해당하는 걸 봐야겠지만 우선 가이드라인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꿀팁이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성적권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면 이거는 이제 지금 고3들의 교차 지원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고3들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쯤 되는 학생들 혹은 그 하위권인 학생들의 교차 지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점수보다 문과로 돌렸을 때 과에 조금 지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긴 하지만 시험을 더 잘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가는 대학보다 훨씬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점수대에 따라서 제가 어드바이스 하는 게 조금 다른데 5등급 이하인 학생 같은 경우 교차 지원 빨리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의고사 5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교차 지원을 해서 한 2등급, 3등급까지 올라가는 거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근데 4등급부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4등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꾸면 뭐 문과 한 1, 2등급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문과 친구들 중에서도 상위권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라고 문과 수학이라고 무시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3등급쯤 되면은 버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교차 지원하지 말아라. 지금 해서 문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등급을 조금 유지해서 이과에서 충분히 원서 쓸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는 늘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하위권 모의고사가 이제 고3 때까지 생각했을 때 수능이 만약에 하신다고 치면 확통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지금의 교차 지원이랑 비슷한 개념이세요. 지금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문이과 통합에 있어서 자유수강하는 데 있어서 굳이 확통을 수능 때 뭐 이거는 이과인데 난 이거를 꼭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중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범위가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상위 11개가 대부분 인서울의 이제 높은 최상위권의 지금 대학에서만 이거 두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인데 이 두 과목을 굳이 선택해서 최상위권이랑 지금 박터지게 싸울 게 아니라 오히려 확통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확통뿐만 아니라 사탐이나 과탐 중에서 타탐을 하나를 일부러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의 개수를 조금 높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중기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등급쯤 될 거예요. 3, 4등급쯤 된다고 치면 그 등급을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확통을 선택하실 게 아니라 지금의 경향으로 봤을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이과의 선택이실 거예요. 대부분의 대학이 지금 그런 경향을 만약에 따라간다고 치면 둘 중에 하나의 과목을 선택하는 거에서 버티셔서 가는 것이 나중에 원서 쓸 때 훨씬 더 메리트 있을 거거든요. 이 얘기는 수능 평가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공통 과목이 75 이게 25점인데 제가 이제 역대 수능의 등급 컷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3등급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3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게 한 84점, 88점 뭐 이 정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좀 어려워서 할까는 80점까지도 내려가는데 4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72점,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76점 정도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공통 과목만 만약에 다 맞는다고 할지라도, 선택 과목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점수가 75점이란 얘기죠. 근데 제가 4등급이 아까 요 점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걸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등급이 될 수 있을 만한 점수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그 난이도로 봤을 때 내가 조금만 한 문제, 한두 문제만 더 버틴다 그러면 4등급 이상은 맞을 수 있을 건데, 지금 원서를 얘네를 고르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과대학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버리지 말길 바라는 거죠. 하는 거가.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조금 더 집중하셔서 점수를 올리는 방향 쪽으로 잡는 것이 좋고,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친다면 미적분 과목보다는 배우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앞으로 조금 더 배울 내용을 수능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아마 기하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서 기하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학생들에 따라서 기하가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간 도형이 쉽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공간 도형을 그렇게 쉬워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거를 조금 잘 견뎌낼 수 있다고 그러면 미적분보다 기하가 훨씬 더 쉬울 거라는 거,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중위권의 선택이 꼭 미적분이 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것도 하나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에 해당하는 거,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얘를 지금 내신 반영도 마찬가지예요. 가산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꼭 서울대의 문만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이 내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야겠다와 그래서 꼭 들어야겠다 하는 거를 전략적으로 본인한테 있어서 어떤 게 더 유리할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여기에서는 전제 조건은 무조건 학종을 만약에 하시는 거면 본인의 전공 적합성을 충분히 잘 살릴 수 있는 일종의 마인드맵이 딱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찾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5점에 연연해서 이 세 과목이 어떨까? 그거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공통과목 지금 수원수2 지금 문항 면에서도 벌써 차이가 나죠. 각 과목당 11개, 12개, 그래서 총 한 22개 나오고, 이거 한 과목이 7, 8개라고 치면 거의 3배쯤 되는 과목에 해당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내년 1년에 해당하는 내용을 어떻게 잘 배워서 수능까지 점수를 거의 만점에 가깝게끔 가지고 가느냐가 상위권을 이끄는 제일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도 선택 과목이지만 지금 공통 과목, 지금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이 올 한 해 내내 내신 때문에 초토화되고 있어요. 그만큼 고1에 비해서 매우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잘 이용하셔서 올 한 해 내신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있는 선행학습까지 잘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이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냥 시시하지 않은 정보, 현장에 있는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담는 정보를 담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여러분의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 특히나 블로그에 이유 추가해 주시면 정기적으로 오히려 유튜브 강의보다도 더 자주 올라오니까요. 해당하는 거 이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